성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4년 9월 28일 오전 6시 4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65,830달러입니다. CME는 좀 프리미엄이 끼어 있는지 66,000달러 위에 있네요. 곧 있으면 주봉 마감을 하게 되고요. 일단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됐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2달 전부터 드렸잖아요. 추세 전환 언제 나오느냐, 추세 전환 언제 나오느냐. 9월 셋째 주에 의문 때 9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라고 했죠. 둘째 주 또는 셋째 주에 의문대를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지난 8월 4일 비트코인이 이제 최저점 48K를 찍었을 때부터 조금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때 이제 한번 양문대를 뚫고 상승이 나왔을 때 제가 이거 조금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추세 전환 나올 타이밍이 안 됐는데 추세 전환이 나와서 제가 아마 썸네일이 그거였었고, 일단 뭐 여기 돌파했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9월까지는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바로 리셋이 되었고요. 또 다시 이제 여기 52K 구간에서는 여기 이제 아래 바로 61선이 위치해 있죠. 이 노란색 추세선이 사실상 61선이죠. 주봉 기준. 우리가 중요한 또 매수 근거가 되니까 충분히 매수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결국 이 두 번의 48K 자리에서 52K 자리에서 저는 뭐 최고의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악성 물량들을 조금 덜어내라는 말씀 계속 드렸었죠. 일단 이 첫 반등에서 여기가 아마 62K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물량 덜어내시라. 악성 물량들 위에서 매수된. 그리고 뭐 재매수는 아래 채널의 중단 뭐 이런 라인이나 아니면 아래 채널 하단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반등할 때도 여기에서도 역시 매도. 실제 제가 이제 어떻게 평단 관리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이제 일일이 다 공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여기 과정에서 평단 관리하면서 살 자리에서는 사고 물량 줄일 자리에서 물량 줄이신 분들은 꽤나 지금 콧노래를 부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그 이전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도 저는 이제 정확히 당일날 저점 나왔다라고 선포한 자리가 이제 여기였는데 이때 코인베이스 스파크가 들어왔죠. 제가 이때 실은 45K까지 보고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60일선까지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이때였잖아요. OTC 물량 늘어나고 해서 45K까지 떨어질 것 같다. 근데 45K까지 떨어질 거라는 관점을 이때 실시간으로 폐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때 바로 이제 주중 시간대 코인베이스 스파크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던 게 실시간으로 이제 파악이 됐었거든요. 비슷한 움직임은 여기에서도 나왔었고요. 여기에서도 나왔습니다. 여기. 이때는 이제 미사일 날아갔을 때였죠. 이때도 역시나 미국 기관은 사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코인베이스 스파크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어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미국 쪽에서 대놓고 시장가로 그냥 긁고 있다라는 느낌은 발견을 못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올드홀더들이 물량을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도 특별하게 이제 대놓고 이제 코인베이스 스파크가 크게 일어났던 구간은 어디였냐면 여기를 이제 돌파할 때 나왔거든요. 여기 아래에서는 좀 잠잠했어요. 이때도 제가 이제 유튜브로 바로 실시간으로 거의 올려드렸죠. 여기서 이제 대놓고 코베 애들은 사고 있다. USDC 디패깅 시키고 대놓고 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였죠. 그래서 비슷한 움직임이 두 번이 나왔고요. 지난 7개월 동안 이렇게 두 번.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는 이 스프링파인 셋업이 되었다라는 관점이었고, 그래서 여기 돌파하고 8만에서 9만에서 10만 달러 갈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근데 돌파 실패하고 쭉 미끄러 내려왔고요. 여기에선 제가 큰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여기에서 바로 올라갈 수가 없다. 김이 다 태우고라는 말씀 드렸었고, 근데 여기에서도 역시나 이제 스프링파인이 또 셋업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는 저는 또 이제 9만에서 10만 달러 갈 것이다. 근데 일단 조금 자신감이 줄어들다 보니까 제가 7만 달러 부분에서 25% 정도는 물량을 던지시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죠. 근리고 다시 이제 재매수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여기였어요. 여기. 기억나시나요? 여기 긴 꼬리 새벽에 남기면서 22MA 지지 성공한 거 기억나시나요? 주봉상. 근데 그 주말에 깨지고 여기서 다시 이제 팔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였죠. 그리고 이제 계속 분할 매수 관점이었어요. 여기서 한번 담으시라.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이 중간 채널은 강력한 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당일날 8월 4일 당일날 여기에서는 뭐 사실상 무조건 사야 된다. 코로나 빔과 비슷한 무빙이 나왔다. 여기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였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악성 물량 던져라. 악성 물량. 여기에서 산 물량이 아니면 여기서 산 물량이 악성 물량이 아니죠. 뭐 이런 자리에서 계속 평단 관리를 해주십사 말씀을 조금 드렸었죠. 요 자리도 마찬가지고 요 자리도. 결국 저도 그래서 여기에서 산 물량은 지금 비트코인이 평단이 55K로 맞춰져 있거든요. 55K로 맞춰져 있습니다. 55K로. 여기서 산 물량의 평단이 55K 여기쯤으로 지금 맞춰져 있다고요. 대략.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바렌에서 산 건 평단이 조금 낮습니다. OKX 기준으로
55K에 대략 맞춰져 있고, 반엔에서 샀을 때는 여기에서 샀거든요. 근데 반엔에서 산 물량 여기 긴꼬리에서 담았어요. 그래서 반엔에서 산 물량은 평단이 아마 50K 초반이거나 아니면 49K 후반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OKX에서 물량이 조금 더 많으니까 OKX에서 산 건 55K에 맞춰져 있고요. 반엔에서 산 건 아마 50K 초반이나 49K 후반에 지금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량은 저는 이제 사이클 고점, 그게 11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25만 달러가 될 수도 있고 38만 달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물량은 그때 가면 팔 거예요. 네. 즉 제가 이제 평생 팔지 않고 존버하는 물량은 무슨 물량이냐면 이때 산 물량입니다. 정확히. 여기에서 산 비트코인은 여기 최저점부터 사기 시작했죠. 여기에서 산 이제 정확히 연말까지 제가 샀거든요. 딱 1년 동안 산 비트코인은 저는 이제 평생 안 팔 거예요. WBTC하고 그냥 일반 현물 BTC하고 지금 혼재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산 건 평생 안 팔 겁니다. 평단이 대략 뭐 여기쯤으로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중간 어딘가로 지금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략 200주 EMA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좀 그 전략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제 제3대 추세 돌파가 나오게 되면, 그래도 뭐 여기 고점 돌파 안 나오고 여기서 고점 돌파 안 나오고 여기서도 고점, 여기는 아니다. 여기에서 9만에서 10만 달러 가는 뷰 틀렸고, 여기에서 9만 10만 달러 가는 뷰 틀렸고, 근데 여기서는 뭐 일부 물량 익절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이제 저는 또 8만 달러 이제 후반에서 9만 달러를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응이 잘 된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응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대응이 가장 잘 된 거면 여기 최고점에서 싹 다 팔고 여기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하는 게 대응 가장 잘 된 건지 뭐 개소리냐. 너 여기 최고점에서 매도 못했잖아. 네, 맞아요. 최고점에서 매도 못해가지고 평가에 꽤 많이 이제 떨어진 것도 맞는데, 결국 제가 매도하고자 하는 구간은 중간 기착지가 아니고 최종 기착지입니다. 저는 여기를 중간 기착지로 보고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지난 7개월 동안 이 매매를 나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결국 뭐 빠르면 다음 주에라도 늦어도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이전에 여기 결국 7만 달러 돌파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근거는 여기 아래에 셋업된 이 스프링판들, 3중 스프링판이거든요. 그냥 단일 스프링판도 아니고 3중 스프링판이 어쨌든 여기는 이제 뚫게 될 것이다. 대신 이제 유통기한이 문제인 거죠. 그냥 문제는 어쨌든 여기는 뚫을 건데, 그냥 여기까지 하고 그냥 11월에 마감이 되느냐, 11월 또는 12월에 마감이 되느냐, 좀 더 뚫고 가서 내년 2월이나 3월에 마감이 되느냐, 아니면 더 가서 내년 10월, 11월에 마감이 되느냐, 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는 이제 여기에서 다 던질 생각도 실은 하고 있어요. 다 던진다는 건 여기에서 매수된 물량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서 매수된, 지난 7개월 동안 매수된 물량을 여기에서 그냥 다 던질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설사 단기 조정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6만 달러를 주봉 종가로는 조금 지켜낸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비트코인의 이제 하방 경직성이 조금 강해져서 설사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주봉 종가로, 긴 고리로는 깰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주봉 종가로는 6만 달러를 지켜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6개월 동안 만약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6개월 동안 큰 조정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반년 동안 큰 조정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6만 달러가 주봉 종가로는 좀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또 38만 달러를 위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중간에 큰 난리 한번 겪고 나서 좀 이렇게 시장을 일단은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올해 연말이 될지 11월, 12월이 될지, 내년 봄이 될지, 2월, 3월이 될지, 내년 이제 초겨울쯤이 될지, 10월이나 11월쯤, 10월이 이제 초겨울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에 따라서 모든 게 조금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봉 형태도 그렇고 월봉 형태도 그렇고 많이 안 좋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주봉 형태도 그렇고 월봉 형태도 그렇고 좋지가 않죠. 그래서 어쩌면 뭐 이대로 11월, 12월까지 계속 알트 불장 나오게 되면 그대로 시즌 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장의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돌파하고 나올 때 최소 두 달 동안, 즉 10월하고 11월 동안 흡성대법이 나와야 돼요. 흡성대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건 좀 만약 흡성대법이 안 나온다, 그리고 여기 돌파하는 순간 잠깐 뭐 1, 2주 동안 흡성대법 나왔다가 바로 또 알트들이 달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끝이 멀지 않았구나라고 이제 바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디 구간이었죠? 여기 구간이었죠.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구간이 나오고 있구나. 이평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 비슷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단적으로 다 지우고 60주 EMA만 한번 제가 세팅을 해볼게요. 네. 다 지우고 그러면 한눈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것만 그냥 딱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상당한 유사한 부분이 보이시죠? 네. 이때도 보시게 되면 바닥을 2달 동안 다지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60주 EMA가 주봉 종가로는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어요. 네. 이때도 역시나 바닥을 다짐에 있어서 거의 2달 가까이 횟수로는 정확히 말하면 8월 그 다음에 9월까지 2달 가까이 비비는데 역시 주봉 종가로는 지켜냈죠. 네.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저희는 11월 또는 12월에 나가야 돼요. 네. 아마 알트장이 크게 나올 겁니다. 큰 알트장이 나올 거예요. 네. 이때도 알트장이 2번 있었잖아요. 네. 이때 한 번 있었고 네. 이렇게 큰 알트장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이 알트장 이렇게 그래서 60주 EMA를 뭘로 잡으시면 되냐면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네. 너무나도 쉽죠. 그냥 제가 너무나도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60주 EMA를 손절로 잡으시거나 잘 들으세요.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 혹은 석 달 이상 지속된 월봉 기준이에요. 첫 음봉이 뜰 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네. 너무나도 쉽죠. 네. 그냥 60주 EMA 깨지면 네. 이때 60주 EMA가 잠깐 이렇게 페인팅으로 루나 사태 터지기 전에 페인팅으로 잠깐 뚫리죠. 그 전까지 보시게 되면 석 달 넘게 저항을 받죠.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하고 쭉 미끄러져 내리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월봉이 되게 좋은 상황인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지금 비트코인 월봉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얘기만 하고 좀 마칠게요. 네. 지금 비트코인 월봉이 상당히 좋다고요. 네. 이걸 이제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뭐 지금 월봉 마감까지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너무 좋죠. 네. 일단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진 긴 꼬리 음봉이 나왔어요. 네. 바닥에서 보통 터지는 캔들이죠. 네.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동반한 긴 꼬리 음봉이 터졌습니다. 지난 8월에. 네. 그리고 그 음봉을 그대로 잡아먹는 지금 긴 꼬리 양봉이 출현을 하고 있죠. 네. 다시 한번 그 음봉을 그대로 잡아먹는 긴 꼬리 양봉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월봉 마감까지 3일이 남았지만 주말 동안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높은 확률로 64,700달러 위에서 월봉 종가가 마감될 확률이 높고 그러면 요 캔들을 눈여겨보세요. 요 캔들, 요 두 개 캔들 눈여겨보세요. 이런 캔들이 출현했던 적이 비트코인 역사에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요 캔들 보시고 그게 어디냐면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입니다. 네. 요거 보이시죠? 이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네. 이게 코로나 빔이에요. 네.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네. 즉 월봉이 그냥 지난 뭐 비트코인 10년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월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바닥에서 이 음봉 손바뀜이 그 개미들 물량 다 털렸다는 얘기. 손바뀜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 거래량 보시려면 가장 좋은 자료가 뭐냐? 그 TV 들어가셔가지고 지수에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마켓캡 이게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보시고 이제 거래량 세팅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통합 거래량이거든요. 통합 거래량. 네. 전 세계 거래소를 통합시켜서 만든 거래량이에요. 단일 거래소 거래량이 아니고 보시게 되면 여기 음봉에서 터진 거래량 봐보세요. 네. 그리고 이번 달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지만 터진 거래량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이거든요. 네. 바닥에서 터지는. 네. 이때도 보시게 되면 여기 구간에서 터진 거래량이 너무나도 이제 눈에 띄실 겁니다. 네. 주변 거래량하고 비교를 하세요. 이거 주변 거래량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바닥 부분에서 이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뭔가요? 여기에서 그냥 엄청난 손바뀜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1억 돌파하면서 나온 이제 대규모 장대 양봉이고요. 주변 거래량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직전 혹은 그 이전, 네. 이건 거의 대표적으로 바닥 시세에서 터진 긴꼬리 음봉, 네.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 터진 그리고 그 긴꼬리 음봉을 잡아먹는 장악형 긴꼬리 양봉. 네. 이거 두 개만 보셔도 네. 충분히 네. 이거 바닥에서 터졌구나라는 걸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이런 거하고도 조금 비슷하죠. 근데 얘는 음봉이 도지형으로 터지긴 했지만 네. 뭐 이런 거하고도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저는 어쨌든 10월부터는 11월까지는 이건 좀 꽤 큰 떡상이 그냥 떡상도 아니고 꽤 큰 떡상이 나올 건데 중요한 건 그 이유가 문제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이제 염두를 하세요. 네. 이게 그냥 올해 내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 이 상승장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고치면 9만 달러 해가지고 그리고 한 6개월 쉬었다가 다시 달릴 거예요. 아니면 내년 1분기 최소 3월 또는 4월 전에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년 이제 9월, 10월까지 만약 가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38만 달러까지 가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11월 이후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걸 머릿속에 조금 염두를 해 두시고 시장을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금리나 사이클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결국 이제 바랬던 금리나 사이클은 B컷이 아니라, 제가 그때 96년부터 2000년 사이클 보여드렸는데 96년부터 2000년 금리가 어떻게 변했죠? 이렇게 변했거든요. 네. 살짝 올리기도 하고 다시 또 살짝 내렸다가 다시 또 살짝 올리고 또 살짝 내렸다가, 그리고 한번 이제 왕창 올린 뒤에 여기에서 이제 닷컴 버블이 2000년에 딱 터졌었거든요. 네. 그럼 이거 사실상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여기서 딱 금리나 처음으로 딱 실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후에 금리가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이제 변해버렸거든요. 네. 그 이후에 저는 실은 이런 금리 사이클을 조금 기대를 했어요. 그래야지 이제 한 4년 동안 쭉 달리는 사이클이, 금 가격도 떨어지고. 네. 근데 지금만 보게 되면 이게 아니라 96년 사이클이 아니라 96년 사이클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조금 더 가깝죠. 네. B컷이 나왔으니까. 네. 0.25%를 저는 정말 내심 바랬습니다. 네. 여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 통계상 보게 되면 최소 4개월, 길어지면 6개월 또는 9개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케이스가 많고, 좀 짧게 끝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걸로 이제 비트코인 끝이 아니라 더 큰 사이클이 이제 남아있죠. 어딘가요? 이제 금리가 다시 횡보하는 사이클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딱 진입하시면 또 되거든요. 네. 절대 자산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 요 구간이죠. 네. 요 구간. 요 구간이 절대 자산 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금리가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 네. 역시 여기 구간에서도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금리가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 여기 구간도 이제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높은데 횡보하는 구간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죠, 오히려. 네. 여기서 이제 또 다시 매수하시면 돼요. 네. 이게 너무 이제 단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만 외워두셔도 좀 도움 좀 되실 겁니다. 네. 결국 이제 이거 결론이 뭔가요? 결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고금리 상황에서 자산시장은 올라요. 네. 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나왔던 골디락스 사이클 한번 봐보세요. 금리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그냥 고금리 상태에서 쭉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향후 이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믿음이 생기면 다시 자산시장 꿈틀꿈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변화되는 과정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도 자산시장 크게 상승을 했고요. 네. 여기에서도 크게 상승을 했고, 당연히 근데 이 아래에서 더 크게 상승하죠. 여기에서 100%가 올랐다면 여기서 200%가 올랐고, 지난 2년을 되돌려 봤을 때, 지난 2년을 되돌려 보면 이 구간에서 역시나 또 역사는 반복되듯이 이 구간에서 역시나 또 금리가 상승하더라.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다시 여기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죠. B컷이 나오면서. B컷이 나오면서 이걸 기대했었는데 B컷이 나오면서 이거보다는 이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나 초기에는 무조건 상승을 했으니까 뭐 4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이후에는 좀 조심해야겠다. 이대로 그대로 계속 이제 금리가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금리가 다시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한다. 여기 어딘가에서 갑자기 이제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한다. 즉 이 사이클이 나온다 그러면 어쩌면 유통기한이 확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조금 감안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건 약간 짱깨식으로 쉽게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네, 그냥. 결론은 제가 이제 이 사이클을 보고 내린 결론이 시장이라는 게 정말 불확실성을 싫어하는구나.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저번 추석 연휴 때 국회의원을 2명을 만났어요. 네. 그 정준호 의원이라고 40대 젊은 국회의원 하나하고 용해인이 이제 광주에 내려왔더라고요. 네. 비례대표죠. 그래서 보자마자 제일 먼저 얘기한 게 금투세 좀 이거 유예를 하든 폐지를 조금 해달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용해인 입장에서는 네네네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정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당론으로 유예 또는 폐지가 될 겁니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때가 추석 연휴 때였어요. 네. 한 10일 전이죠. 네. 뭐 그 양반이 이제 상법 개정안까지 발의를 해놓은 거니까 뭐 그 소액주주들 이익을 조금 보장하고 지들 마음대로 막 합병이나 분할이나 물적 분할이나 아니면 뭐 할 수 없게 네. 의사회 의견대로 네. 아마 조만간 네. 유예 또는 폐지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준호 의원은. 근데 보니까 이제 뭐 이번 주에 또 난리가 났잖아요. 네. 결국 이게 또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시장은 그 불확실성이라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른바 불확실성이 생기게 되면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야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불확실성이 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네.
뭐 달러화부터 해가지고 엔화도 그렇고, 네. 다행히 이제 어제 그 새로운 그 수상이라고 하는 거 맞나요? 총재가 뽑히고 나서는 엔화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여가지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엔캐리 걱정은 조금 그래도 덜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미국 대선 끝나봐야 한다고요. 이제 물가 잡는다고 갑자기 금리를 인상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 이제 미국 눈치 보이니까 금리 인상을 못하고 있는 거지. 일본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들 정권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제 뭐 미국 눈치 보겠습니까? 네. 선거 전에는 물가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금리를 이제 야금야금 올리게 되면, 네,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네, 뭐 국내도 심각하니까, 네, 뭐 구조조정 얘기도 막 들려오고 있고, 대규모 인원 감축 얘기도 막 들려오고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네, 뭐 주가는 개판이고, 네. 뭐 금투세 영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금투세는 저는 최소 유예고 아마 조만간 폐지될 거라고 보는 입장이라 큰 걱정은 안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일단 정부 방침은 암호화폐 그 세금안을 또 미루자라는 입장인데, 또 연말에 그런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내년까지는 무조건 간다. 약간 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 네, 좀 저는 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약간 이제 청개구리 마인드가 없잖아 있는데, 이제 8월, 9월에 이제 전부 다 이제 경기 침체 얘기만 하니까, 그때 이제 제 반응은 아니다 이 바보들아, 지금은 살 때다. 경기 침체 올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네. 이게 제 입장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아니다 바보들아. 마지막 그래도 꼴막 같은 피날레가 남았는데, 네. 근데 지금은 또 반대예요. 네. 또 갑자기 이제 9월 들어가지고 분위기가 내년까지 그냥 무조건 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또 이제 좀 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10월부터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아무런 징후도 없이 그냥 $10,000짜리 장대 음봉이 박혀도 그게 이상하지 않은 수준만큼 혼란의 전국이 이제 펼쳐진다 이거죠. 네. 이유는 갖다 대면 많이 있어요. 네. 뭐 지금 뭐 이스라엘 사태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란을 얼마나 달래놨는지 이란이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헤즈볼라 쪽에서는 우리 좀 도와줘 하는데, 우리 원래 같은 편이잖아. 근데 뭐 이란이 꿈쩍도 안 하고 있죠. 대통령이 탄 헬기가 추락해도 그 미국이 다 달래놨기 때문이겠죠. 미국이 그냥 좀만 참아라. 응?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저는 이건 폭탄 무조건 터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내년에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 미국 뭐 제대로 저는 이게 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선거는 이겨야 되니까 그냥 풀고 있는데, 무조건 선거는 이겨야 트럼프가 되는 꼴은 못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12월까지 만약에 이제 질질 끌린다 그러면 과거 사례처럼 그냥 미국 신용평가가 한 단계 그냥 대폭락 나오거든요. 다 아는 부분이잖아요. 네. 미국 부채 부분은 뭐 지금까지 그냥 달러 찍어서 그냥 막아왔는데, 빚이 많아지면 더 많이 달러 찍어가지고 막고.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제 갈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네. 정말 11월까지만 안전지대지 그 이후부터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 이후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조금 강력하게 드리고 싶네요. 네. 결국 저는 이제 여기 상단 터치를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그게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내년이면 좋은데 조금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미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주 조금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다라는 말씀까지 조금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면 그냥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다. 이 사이클이 그냥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조금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뭐 시기가 언제가 됐든 여기가 됐든 천천히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냥 여기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1월까지는 룰루랄라, 즉 지난 8월 9월에 열심히 아래에서 평단 관리해서 매수하신 분은 그냥 발 쭉 펴고 11월까지는 그냥 존버하시면 돼요. 그럼 뭐 5배를 먹든 10배를 먹든 되겠죠. 어떻게든 알트코인 기준으로.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정말 조심 또 조심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뒤쪽 내용은 뭐 제 개인적인 뭐 뇌피셜 내용들도 조금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네. 온체인은 뭐 딱히 부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딱히 긍정적이지도 않고 네.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온체인 부분은. 참고로 저는 이제 해외 그 트레이더 중에서는 피터 브렌트라는 분을 좀 존경하는 입장인데 나이든 노인네인데 시장에서 그만큼 살아남았다라는 건 실력이 출중하다는 얘기죠. 그 양반은 이제 이걸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걸 이제 완벽한 이제 컵앤들이 조만간 6고점 돌파하는 순간 맞아 만들어질 거고 그냥 피보나치로 당겨야겠다. 그 양반이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컵앤들이 만들어질 거고 당연히 컵앤들의 목표가는 1대1이니까 여기가 이제 1대1 목표가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여기 가격이 25만 달러예요. 네, 25만 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런 이제 컵앤들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이제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이제 컵앤들이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뭐 실제 지금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졌죠. 네, 이런 컵앤들이 만들어지면서 1대1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으로 시장을 보는 분도 있다라는 것까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1대1로 이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1대1로 이렇게 올라가게 이렇게 안 되네요. 이번에 이렇게 1대1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네. 그 자리가 뭐 여기 부분이 되겠죠. 네. 뭐 25만 달러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네. 뭐 저처럼 내년까지 쭉 가게 되면 38만 달러 많은 사람도 있고 뭐 플랜 B처럼 내년에 뭐 100만 달러 넘게 올라간다라고 개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이건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38만 달러 기준으로 이제 피보나 중철 레벨이니까 그래요. 근데 윌리우 같은 경우 이제 윌리우도 이제 그 프라이스 액션 모델이 있거든요. 이 양반도 프라이스 액션 모델상 고점이 38만 달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온체인 분석가 중에서는 뭐 윌리우가 사실상 근본이죠. 네. 뭐 시조이자 조상이고 가장 이제 존중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이건 내심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제가 2022년에 38만 달러를 목표가로 셋업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현물 매수를 시작했을 때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윌리오가 프라이스 액션 모델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 프라이스 액션 모델의 고점이 38만 달러인 걸 보고 요거거든요. 네, 요거. 이 양반이 지금 고점 설정한 목표가가 38만 달러예요. 네, 정확히 38만 달러인 거 보이시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요건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야, 내가 38만 달러를 설정했는데 윌리우 이 양반도 지금 고점 사이클 고점 목표가가 38만 달러구나. 이때는 2만 달러였고 즉 윌리우는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반감기 고점인데 여기가 반감기 고점이 아니고 여기까지 가야 반감기 고점이 형성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대략 40만 달러 조금 올라왔네요. 근데 이때만 해도 38만 달러 부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 프라이스 액션 모델 처음으로 내놨을 때만 해도. 네. 이것도 한번 좀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네. 참고할 만한 가치는 있어요. 네. 그래도 이 양반이 보통 양반은 아니거든요. 윌리우 이 양반이.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긴 얘기를 많이 했네요. 네.